M경제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번 뉴스는 위기에 한샘이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주가 10만원까지 사장이 최저임금을 받겠다라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자, 월 실적 기준으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이상 두 자릿수 성장률을 달성하거나 한샘의 주가가 증권가에서 내놓은 목표 주가인 10만 5천원에 도달할 때까지 연봉과 인센티브 등을 보상금을 받지 않고 최저임금만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올 1월 사모펀드인 IMM 프라이빗 에쿼티로 최대 주주가 바뀐 뒤 실적 악화와 주가 하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방 산업인 아파트 건설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가격까지 천정부지를 뛰어오르면서 매출과 수익성 모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두 자릿수대로 감소를 했고요. 상황이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달 영업이익이 월 기준으로 적자로 또 전환한 것도 좀 안 좋은 인식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 한샘의 실적 악화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 활동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들을 실적이 4분기나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정상 궤도에 올라설 것이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주택 거래량에 따라서 매출 등락폭이 크게 좌우되던 기존 사업 모델을 바꿀 것이라고 합니다. 리모델링과 홈 퍼니싱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서 집 꾸미기에 관심 있는 고객이라면 정보 탐색부터 과정부터 한샘을 거치도록 하는 서비스를 출시하고 트래픽을 극대화한다고 합니다. 대리점과 시공, 물류에 더해 고객, 정보 탐색까지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내년 2월에 선보일 예정이고요. 맞춤 설계 등 디자인과 개성을 중시하는 고가 리모델링 시장 공략도 본격화한다고 합니다. 자, 공사를 수반하는 리모델링 시장은 대기업 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20-3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적극 공략해서 브랜드화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고객을 한샘 매장과 디지털 채널로 유입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오늘의 집과 전략적 제휴에 나서는 것도 오늘의 집에 한샘 홈 리모델링 상품을 적극 노출해서 홈 리모델링 가맹 고객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인테리어 설계, 시공을 아우르는 종합 인테리어 패키지에 강점을 지닌 한샘의 오래된 고민거리 중 하나가 가구에서 한샘을 대표하는 카테고리 킬러 브랜드가 없다는 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 한샘이 여러 가지 계획들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 현재 기준에서 좀 머물러 있지 않겠다라고 당당히 선언을 한 편이고요. 과연 이것들이 얼마만큼 잘 풀릴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지긴 하고요. 앞으로 하반기 때부터 나오게 될 건설 관련되어 있는 혹은 건축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좀 법안들, 개정안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한샘의 주가도 그에 따라서 연동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원자재 가격도 이제 슬슬 좀 한풀 꺾이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이제 하향 안정화가 되는 시기는 점점 다가올 거라고 봅니다. 물론 그에 따라 금리가 정말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당분간까지 힘들긴 하겠지만은 정말 이르면 9월, 한 10월부터는 원자재 가격도 이제 슬슬 고점을 찍고 좀 내려오는 추세로 좀 보여지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주가들은 미리 선반영을 해가지고 주가가 좀 빠르게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또 이쪽 리모델링 업계 쪽에서는 1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물려도 대장주에 물려야 나중에 업계가 반등할 때 세게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샘을 인수한 업체가 바로 롯데 쇼핑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진 않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당분간은 좀 위기가 좀 감지가 되기는 합니다. 네, 그걸 차트적으로 좀 더 알아보고요. 또 우리가 잡아낼 수 있는 지점이 있는지, 또 뉴스적으로 다른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그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샘 일봉입니다. 정말 많이도 내려오긴 했습니다. 자, 저점이 59,700원에서 63,100원까지 올라왔고요. 주봉상으로 봤었을 때 쭉 하락하는 모멘텀을 지금 가져오고 있었기 때문에 반등은 사실 거의 허용이 되지 않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너무나도 좀 가혹한 한샘이지 않나 싶고요. 요때 인수되고 나서 잘 나가겠지라고 생각하고 매수하셨던 분들은 정말로 큰 낭패를 지금 보게 되었고, 최고점 대비해서 지금 거의 50% 넘게 지금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한샘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고, 네, 시가총액은 1조 4천억 정도, 5천억에 가까운 회사이고 코스피 168위입니다. 자, 액면가 1,000원이고요. 자, 기관이 던지고 있고요. 외국인은 그 던진 물량들을 소폭 받아주고 있긴 하지만은 거의 보합세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재무표 보시면은 50% 이상 떨어졌고요. 여기도 50% 정도, 50%는 아니죠. 여기는 40% 정도 떨어졌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30-40%. 그래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한샘도 좀 꺾였던 실적이었기 때문에 3분기 때 얼마만큼 실적이 될지 모르겠지만
4분기 때부터는 좀 오름세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PR도 지금 가정되어 있는 것보다는 많이 낮춰질 것 같고요. 뭐 배당을 좀 주긴 하겠지만은 네, 배당을 크게 늘려서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냐면 지금 워낙 적자가 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배당금은 줄여서 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뉴스적으로 다른 거 봤었을 때는 뭐 최대주주 소유 주식 뭐 이런 거는 뭐 별건 없는 것 같고 이 내용은 네, 제외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오늘의 집이 뭐 한샘을 뛰어넘었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좀 하고 있는데 여기도 나와 있듯이 이제 승자의 저주 뭐 이렇게 M&A 반년 만에 디폴트 리스크라고 좀 떠 있습니다. 또 네, 반년도 지나지 않아서 8천억대 인수 금융 기한 이익 상실 위험에 빠져 있다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 네, 되게 안 좋네요. 이렇게 되면 담보를 좀 잡아놓고 했기 때문에 또 페널티를 좀 받았고 또 이때 굉장히 비싸게 사긴 했어요. 22만 원 정도로 매겨서 샀거든요. 네, 그때도 엄청 비싸게 팔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좋지 않네요. 네, 하반기 이러면 유상증자를 할 가능성도 예, 또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좀 위험하겠네요. 네, 한샘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이러다 진짜 유상증자 나올 가능성도 큽니다. 유상증자 과연 될지도 모르겠고요. 네, 유상증자 아니면 이제 제3자 배정으로 해서 롯데쇼핑이 더 많이 투자를 또 들어가야겠죠. 그거 아닌 이상은 한샘 반등이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네, 그러면은 이제 대체주를 찾아야죠. 네, 그래서 LX 하우시스 먼저 볼까요? LX 하우시스가 이제 2대장급이긴 한데, 네, 여기도 지금 만만치 않게 하락세기 때문에 네, 여기도 마찬가지죠. 네, 반등 없었습니다. 시가총액 3천억. 그래도 여기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고 기간은 좀 거의 올 매도의 느낌. 여긴 회사채 발행했네요. 그러면 여긴 당분간은 네, 유상증자는 없어 보여요. 그리고 실적이 나와 보입니다. 여기는 실적이 우상향하는 걸로 되어 있긴 하거든요. 물론 전년 동기들 대비해서는 정말 안 좋은 수익치지만 지금 뭐 작년 4분기부터 본다면 상승세라고 좀 볼 수 있겠어요. 이대로만 나온다면. 네. 그래서 조금 그래도 LX 하우시스가 조금 더 상황은 나아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 리바트까지만 보면 되겠죠. 현대 리바트 2천억 정도. 여기도 네, 하락세는 피할 수 없었고, 네, 거의 뭐 흐름 똑같습니다. 네, 여기서도 외국인이 뭐 샀다 팔았다 하는 정도일 뿐이고 약보합세고 기간은 예, 강보합 정도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매수세라고 하더라도 매수대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뭐 현대 리바트가 뭐 약간 그 프리미엄 예, 가구 직접 만든다는 뉴스 나와서 한번 하려고 했다가 좀 말았거든요. 예, 어쨌든 뭐 상황은 좋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호재가 엄청난 호재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이렇게 쭉 지금 올라가고 있는 실적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데 여기도 그 작년에 V자 형식으로 이제 실적 하향세가 나타났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위치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게 2분기가 작년 수준만큼만 나오더라도 오히려 현대리바트가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배당은 안 줍니다. 네, 현대리바트가 조금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LX 하우시스가 배당금 얼마였죠? 300원. 여기도 뭐 피차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고 부채 봅시다. 198%. 그다음에 여기가 76%. 그다음에 한샘 같은 경우가 100%. 네, 뭐 부채 비율에서는 LX 하우시스가 좀 더 크긴 하네요. 여기서는 이제 개인의 선택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도 회사채를 발행했던 LX 하우시스니까 현대리바트는 네, 현대리바트는 과연 지금 지금 금액들을 어떻게 감당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좋지 않은 상황인데 아무래도 뭐 현대 쪽에서 좀 지원을 좀 해주겠죠. 어떤 식으로든. 네, 현대리바트는 아직까지는 뭐 얘기는 없어 보이고. 네, 그러니까 지금 좀 문제인 건 한샘인 거예요. 한샘. 왜냐면 이제 모기업이 바뀐 지 얼마 안 됐고 또 비싸게 주고 샀기 때문에 뭐 거의 한 주당 네, 엄청난 가격 22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한샘을 좀 당분간 좀 피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단기적인 거 아닌 이상은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보유자분들께서는 예, 당분간 예, 물 타는 것도 사실은 좀 힘들어 보입니다.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고 또 불현듯 또 유상증자라든가 여러 가지 좀 악재가 쏟아져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어쨌든 그래 보입니다. 그래서 건축, 리모델링에 대한 어떠한 좀 얘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좀 건자재 쪽이 좀 힘들어 보이긴 하고 현실적으로 이쪽 부분을 찾는다고 한다면 뭐 LX 하우시스 아니면 현대 리바트 중에서 그나마 이제 가격적으로 좀 하락이 다 많긴 했지만 그나마 현대 리바트가 가격적으로는 제일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뭐 현대 리바트를 매수한다면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긴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